제가 지난 1월 11일 원내대표가 됐으니 오늘 정확하게 취임 101일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원내대표 100일 1년 같은 100일이었습니다. 저는 당내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 대개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 아래에서 선출됐습니다. 당선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습니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빚의 혁명을 통해 세워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절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 100일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무엇보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완수, 2차 종합특검을 통한 내란의 완전한 종식,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등의 성과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울러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응을 위한 대미 투자특별법 처리,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과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처리, 39년 만에 개헌 추진과 여야 협치 복원도 100일간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당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천준호 수석과 김한규, 전용기 수석, 원내 부대표단 의원님들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지난 100일 민생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취임 직후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서 2달 만에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법안 8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중동 전쟁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입법 추진 상황실을 비상경제 대응 상황실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와 적극 협의해서 단 10일 만에 전쟁 추경을 처리하며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플라스틱 기업과 간담회, 여수 산단 등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여론을 경청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는 코스피 지수 6천 시대를 열어낸 역사적인 날 3차 상법 개정을 이뤄냈으며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44일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입법을 완수한 것 또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처리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언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정청이 하나로 뜻을 모으기 위해 적극 소통하면서 가구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국민께서 열망해왔던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취임 5일 만에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여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진실을 밝히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또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관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해 주신 국정조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의 물꼬를 텄습니다. 민주당과 야5당이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39년 만에 개헌의 첫걸음을 내렸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도 개헌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됐습니다. 지방 분권의 새로운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행정통합법 처리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출범시켰고 지방주도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및 비례의원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지방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첫걸음도 뗐습니다. 여야 협치 복원에도 힘썼습니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공개회동만 24번을 진행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도 수없이 만나고 통화했습니다. 하루에 5번이나 만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가 만나는 2+2 회동을 정례화하고 중동 상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도 함께 했습니다.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그 실체를 완전히 파헤쳐야 합니다. 국정조사로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조작 기소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중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경제 입법에도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목전이지만 민생 법안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민생 법안을 심의하고 원내를 풀 가동해야 합니다.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도 성공시켜야 합니다. 5월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하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는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2022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국정 운영은 매 시기 새로운 현안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12월까지 현재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해 놓아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에 더욱 신발권을 조여 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산적한 현안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유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원내대표 한병도를 든든하게 지지해준 당원 동지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어진 수석 부대표님들, 원내 부대표단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많은 관심 가져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